3차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 1월 22일부터 신규 신청자들의 접수를 받기 시작할 건데요.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과연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하신 내용들을 많이 질문들을 하시는데, 오늘 22가지의 궁금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3차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 신규 대상자 관련 주요 질문과 답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지원 대상입니다. 1차, 2차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하신 분 중에 2020년 10월부터 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된다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용보험을 가입을 하지 않으신 분에 대해서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요 해당 기간, 그러니까 2020년 10월부터 11월 중에 고용보험을 가입을 하였다 하더라도 10일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을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 공고일이 이제 2021년 1월 15일인데 이날을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3차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런 분들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라고 해당이 되시면 그 자금을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20년 10월부터 11월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신청일 기준으로는 고용보험 가입을 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그 기준되는 그 해당되는 월에는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지만 신청하는 1월 22일 이후에 신청할 때 그때 고용보험을 추가로 가입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라는 겁니다.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인 경우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020년 10월부터 11월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2020년 10월부터 11월 기간에 계속 특고 프리랜서로 활동했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요거는 그 기간에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음을 입증하시면 해당이 되신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까? 라고 질문하십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중기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그 자금을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비영리법인 대표로서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자, 사업 공고일이 아까 2021년 1월 15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날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예외 기준이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자 등록증 상에 매출액이 아무것도 없고 매출액이 0원이고 특고 프리랜서로서 활동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 관련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3차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만 신청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1차, 2차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 미수혜자로서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3차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14개 산재보험 대상 특고는 보여드리는 바와 같습니다. 보험 설계사부터 이제 화물 자동차 운전사까지 이렇게 14개에 해당되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3차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중복해서는 수급을 할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신청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큰 쪽으로 선택을 하셔서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1차, 2차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을 신청하여 부지급된 사람도 새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1차, 2차에서 부지급된 경우에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으나 긴급복지지원제도 중에 생계급여 수급, 공공일자리 참여 등으로 인해 환수 대상자인 경우에도 3차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1차 지원금 반납이 확인된 이후 3차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 공공일자리 참여자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은 자격요건, 소득 감소 요건 등을 심사할 때 제외된다고 합니다. 이 기준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공공일자리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을 제외하고도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 이제 자격 요건은요,
50만 원 이상의 소득 발생과 그다음에 기준 월 대비해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야 된다는 이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도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여쭤봅니다. 이 질문 되게 많으십니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열 번째, 외국인의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선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되고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결혼 이민자와 그 가족인 만 15세 이상의 외국인 자녀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결혼 이민자는 이제 체류 자격 출입국 관리법상 체류 자격 코드가 있는데요. F2, F5, F6에 해당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귀화 허가를 받으신 분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증빙 서류는 외국인 등록증, 그 다음에 F2, F5, F6 혼인관계 증명서 이런 것들이 증빙이 되시면 지원이 된다. 예외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원 내용은요. 다들 잘 아시다시피 100만 원이 일괄 지급이 됩니다. 12번째 지원 요건은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지원 요건은 먼저 자격 요건입니다. 자격 요건은 특고 프리랜서로서 2020년 10월부터 11월에 활동하여 해당 기간에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을 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로 이제 소득이 생겼다는 걸 입증하는 거죠. 그 다음에 2019년 연소득 전체 2019년 연 수입이 5천만 원 이하인 분에 대해서 지급이 된다. 자, 그리고 소득 감소 요건은요. 우선 기준이 되는 월이 있습니다. 2020년 12월 또는 2021년 1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해서 25% 이상 감소를 해야지만 지급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자세한 비교 대상은 뒤에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13번째입니다. 월 소득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해당 월에 입금된 금액을 해당 월 소득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를 한 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입금된 그 금액이 입금된 그 해당 월을 소득으로 판단을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득 감소는 어떻게 비교합니까? 라는 겁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리다 뒤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자, 기준이 되는 월은요. 2020년 12월과 2021년 1월이 되겠고요. 이 둘 중에 하나랑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을 비교하는데, 자, 비교 대상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다섯 가지 사례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2019년 월 평균 소득, 두 번째는 2019년 12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020년 1월 소득, 네 번째는 2020년 10월 소득,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2020년 11월 소득. 다섯 개에 해당되는 것 중에 비교 대상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내가 소득이 25% 이상 감소를 했으면 해당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5번째 질문입니다. 2019년 월 평균 소득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2019년 전체 연소득, 연수입을 12개월로 나눠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16번째 질문입니다. 2020년에 새롭게 특고 프리랜서로 진입한 경우에 비교 대상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가 이제 2019년 기준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2020년에 특고 프리랜서로 진입한 경우에는 2019년에 특고 프리랜서로 활동하여 발생한 소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 1월, 그 다음에 2020년 10월, 2020년 11월 소득 중에 본인이 유리한 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 본인이 유리한 거를 선택해서 비교 대상으로 삼으시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7번째 질문입니다. 급여 등이 현금으로 이루어진 경우 인정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빙이 안 된다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득으로 인정이 불가하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8번째 질문입니다. 여러 업체에 근무한 경우 각 업체에서의 소득 자료를 전부 제출해야 합니까? 라는 겁니다. 각 업체에서 소득 자료를 빠짐없이 모두 제출해서 증빙을 하셔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9번째입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겁니다. 우선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온라인은 1월 22일 금요일 9시부터 2월 1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바일은 안 되고요. PC로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은요. 1월 28일 목요일 9시부터 2월 1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업무 시간 9시부터 6시까지고요. 필요한 서류, 신분증과 같이 지참해서 거주지나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0번째입니다. 지급 시기는요.
가급적이면 2월 말 일괄 다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신에 이제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 이제 이게 한도가 있기 때문에 예산 신청 인원이 만약에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019년 연소득, 그다음에 소득 감소율, 소득 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 순위에 따라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뭐 지급 시기가 약간 늦어질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21번째입니다. 유사한 다른 지원금 사업과는 중복 지급이 가능한 겁니까? 이 질문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자, 우선 중복 수급이 불가능한 거를 먼저 좀 볼게요. 첫 번째는 긴급 복지 지원 제도 중에 생계급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그리고 세 번째는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과는 중복해서 수급이 불가하다는 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복은 안 되지만 차액 지급이 되는 게 있습니다.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 중에 취업 성공 패키지 구직 촉진 수당,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이번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의 지원금인 100만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21년에 새로 이제 업그레이드된 국민 취업 지원 제도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이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이제 구직 촉진 수당을 신청하신 분이 만약에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을 수급받는다 그러면 이걸 수급받는 달에는 구직 촉진 수당이 미지급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미지급된다 그래서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남은 기간 내에 분할해서 지급을 하니까 국민 취업 지원 제도에 있는 구직 촉진 수당은 전액 다 지급이 된다. 다만 한 달 이렇게 밀려서 전액 다 지급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불만 사항들이 좀 많으시기 때문에 22번째는 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 신청이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신청을 했는데 부지급이 결정이 돼서요, 통보를 받으시게 되면 5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신청 홈페이지에서 이의 신청 게시판이 2월 2일에 오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 게시판이 오픈이 되면 거기에 이의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22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좀 간략간략하게 답변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3차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 1월 22일부터 온라인 신청 시작하니까 해당 되시는 분들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22가지 질문에 혹시 궁금하신 부분들 아마 여기서 다 해결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해당이 되신다 그러면 1월 22일에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